영화라는 심오한 산봉우리를 오르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히 입으로 등반을 합니다. 토크가 산으로 가는 예측 불허 영화 토크쇼 시네 마운틴. 반갑습니다. 시네 마운틴의 셀파 송은입니다. 옆에는 울상도 우상으로 만들어주시는 코믹 토크의 신. 지금 댓글에 달리는 본인의 칭찬으로 너무나 기분이 좋은 영어계 고상돈 장준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한국의 스티븐 킹, 한국의 아가사 크리스티, 김은희 작가의 남편 장우준입니다. 네. 아, 예. 네. 요 본인의 수식어를 계속 밀기로 이제 반응이 좋더라고요. 반응이 좋아. 반응이 좋은 건 최대한 살리고. 그래, 아니 왜냐면 여기 또 그게 있더라고요. 딱 앞에 했더니 뭐야, 자기가 스티븐 킹? 한국의 자기가 아가사 크리스티? 했는데 여기 네? 딱 반전이 딱 있고, 이거. 그러면서 또 이런 가정적인 이미지 구축. 아내바보 이미지. 네네, 그렇습니다. 아내바보 그렇습니다. 이미지.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또 뭐, 왜냐면 저희가 결혼한 지가 이제 22년? 23년?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진 않습니다. 그냥 호감 정도죠, 이제는. 아 이제는 네. 네네. 아, 이런 얘기가 이제 혹시 나가고 김은희 작가님도 알게 되시면 뭐 언짢아하신다거나. 전혀요. 전혀요. 그분도 저를 막 이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피차에? 저희는 그리고 여러분들 아, 결혼 온도가 비슷하군요, 두 분의 애정의 온도가. 그럼요. 결혼을 앞두고 계신 예비 신혼부부 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되실 겁니다. 네. 네. 결혼 22년 차 장항준 감독님 인생 선배의 짧은 조언이었고요. 네. 뭐 시네마운틴 뭐 팟캐스트 게시판도 마찬가지고 저희 유튜브 게시판도 마찬가지고 네. 감독님 너무 재밌다고 막 게시판이 막 예. 도배가 됐어. 네. 아. 요런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아 사실은 뭐 제가 그 전부터 좀 웃긴다, 재밌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이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네. 예능에 출연했는데 그날 녹화가 잘 안 떠지면 내가 어깨가 축 처져서 집에 가요. 맞아요. 좀 간간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생각했죠. 아 개그맨도 아닌데 내가 왜 못 웃겼다고 이렇게 속상한가.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게 나한테 특화된 프로그램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저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게 앉아서 하는 거. 앉아서 입으로 하는 거. 뭐 퀴즈 맞추는 거 아니고 안 돼. 앉아서 입으로 떠드는 거. 이런 거 특화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예능의 경험에 또 이제 실패를 또 경험하면서 시네마운틴은 이제 완성이 돼가는. 그렇죠. 장항준의 어떤 예능인으로서의 장항준이 좀 완성이 돼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진정한 희극인이 되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희극인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아니 없어요. 주변에 또 희극인 우리 또 동기들 그쵸? 있잖아요. 학교 네. 선후배들. 네. 근데 저는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왜 이렇게 되게 웃긴 애 반에서 웃긴 애들 있잖아요. 되게 웃긴 애들 중에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이 평소에 조용하다가 판이 딱 깔아지면 나가서 막 학예회나 소풍 이런 데서 뒤집는 애들. 또 하나는 평소에 수업 시간에 막 얘기를 해요. 애들 깔깔깔깔깔깔 선생님이 누가 그랬어? 누구야? 그럼 애들 또 뭐 이러고 있다가 또 선생님이 뭘 하고 있을 때 얘기할 때 그 옆으로 추임새 넣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친구들이 저는 후자 쪽입니다. 아, 추임새 쪽이었군요. 이 후자들은 대부분 판을 깔아주면 못해요. 귓빨개집니까? 귓빨개져요? 그렇죠. 네. 판을 깔아주면 못하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개그맨 이런 적인 아니. 그런 쪽은 아니었고. 네네네네. 네. 그럼 옆에서 지켜보는 송은이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송은이 씨는 전자지. 전자. 송은이 씨는 전자죠. 송은이 씨 전자. 평소엔 재미가 없나요? 판을 깔아주면은 빵빵 터지는. 그때는 빵빵 터졌는데 요즘 사실 좀 못 웃기는 노잼 쪽으로 많이. 아. 어느 날부터 제가 이게 정리정돈 전문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웃기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이게 송은이 씨도 잘 이제 선택하신 것 자체가 네. 여러분 개그맨들이 다 웃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봉준호고 다 장항준일 수 없듯이. 맞아요. 왜 1, 2, 3등, 5등만 있으면 57등, 78등, 123등 있어야지. 돼요. 그 등수가 있어야 1등, 2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애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네. 어디 학교에 이렇게 옛날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고등학교 이런 데 가끔 가서 애들한테 강연할 때가 있어요. 가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1등 같은 필요 없고 뭐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너희들
내 밑에 있는 애들을 생각해라. 어. 그것이 위안이다. 어. 내 밑에 몇 명 있는지 생각해라. 어. 항상 그것들을 천대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아, 나는 왜 위를 못 갈까 이러지 말고 내 밑에 아직도 이렇게 여럿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애들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이 공부를 못하는 애일수록. 왜냐면 얘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학교를 전학을 가거나 자퇴해버리면 그나마 몇 안 되는 밑에 있는 애들이 없어져요. 그러면 본인이 그 자리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 친구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네. 전학까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뭐 누구나 1등일 수 없고 누구나 2등일 수 없고 누구나 최고의 자리에 올 수 없지만 네. 우리는 영어라는 정상에 그래도 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1등이 될 수 없지만 1등한테 박수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 명언입니다. 명언. 네. 시작부터 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그래요? 자, 자, 그러면 좋습니다. 항테일이 살아 숨쉬는 알찬 에피소드 기대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화, 한국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희대의 명작, 퀸틴 타란티노 형님도 극찬했던 바로 그 영화죠. 한국적인 범죄 스릴러라 평가받는 살인의 추억입니다. 2003년도에 네, 개봉했을 네, 때 네, 네. 525만 명? 525만 명. 관객을 예, 동원했던 네.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인데 네. 2003년도 개봉 당시에도 물론 봤어요. 제 기억에 영화를 절반은 못 봤어요. 사실은 저는. 제가 아, 아시잖아요. 그런 거 못 보시잖아요. 그런 거막 무서워갖고. 막 스릴 있는 거 막 밤씬 막 갑자기 나타날 것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못 보는데 사실 이런 관객들한테는 영화 반은 끝나고 가리고. 가면은 한 5,000원 환불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반은 못 봤어. 가리고 봤어. 그때 아마 이 영화를 아마 김숙 씨랑 봤을 텐데 등에 이렇게 숨어서 봤다고. 아, 네. 그래요. 예, 다시 봤어요. 그래서 어제 못 보고 그래도 또 똑같이 내용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겠더라고요. 좀 병원에 가봐요. 지금 제가 심한데 내용을 다 생각보다 아는데도. 담력이 약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이런 건 안 무서워요. 저는 실제는 안 무서워요. 근데 영화가 무서워. 그렇구나. 저희 와이프는 귀신 이런 게 안 무서워요, 저는. 저희 와이프도 이런 거 잘 봐요. 잘 보는데 저희 와이프는 실제를 무서워해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가끔 오빠 내 밑에 지하 주차장에 왔는데 오빠 좀 내려와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왜 뭐 무거운 짐이 있어? 네. 아니 오빠 내려와봐. 그래서 내가 짐이 없다면 그냥 네가 올라오면 안 되니? 뭐 이렇게 오빠 지금 파자마 입고 있는데 뭐 이렇게 또 내려가야 되니? 그랬더니 오빠 한번 내려와봐 좀. 그래서 나는 뭐지? 뭐 서프라이즈인가? 트럼프 열면서 풍선 떡. 떡 생각으로 딱 내려갔더니 정말 차 안에 있다가 제가 나오는 거 딱 보니까 그때 차문 밖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건 의도가 뭐야 그냥? 날 뭐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짐도 없고. 무섭다는 거야. 그 지하 주차장이 무서워서 요 지하 주차장에 대고 저 앞에까지 가는 거 자체가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이에 기둥 뒤에 누가 있어? 맨 그런 거 쓰다 보니까 기둥 뒤에 어떤 놈이 있는지 저 차 뒤에 어떤 놈이 있는지 이거 자체가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다른 게 안 무서운데 저도 주차장은 조금 약간 오싹하거든요. 가끔. 네. 근데 그럴 때 있어요. 이렇게 차를 대려고 이렇게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 뭐 202동이면 202동 주민들이 주로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저 차는 뭐 옆집 아저씨 차, 밑에 대충 집? 알죠? 아는데 낯선 차인데 안에 사람이 있어 라이트를 끄고. 이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건 무섭다. 무섭죠? 그건 제가 무섭다. 지나가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날 보는 게 느껴져. 네. 그러면 저는 진짜 차를 주차를 하고 제가 막 시뮬레이션을 해요, 머릿속으로.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럼 내려서 저 사람이 저쪽으로 오면 나는 가방을 이렇게 해서 막고 하고 막 이거 시뮬레이션 하는데 명치를 까고 막 그 내가 봤던 영화 속에서의 그 히어로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딱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내려요. 아직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시뮬레이션만 여러 번 해봤어요. 그리고 있으면 차에서 안 되죠. 꼭 우산을 챙겨가지고 갖고 내려요. 그래. 내가 휘둘릴 게 필요하니까. 그래. 제가 사실은 요거 이제 이번에 살인의 추억이 끝나고 무슨 작품을 할까? 네. 우리 또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 우드. 네, 감독님께 또 밀리언 달러 베이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은데 그 영화. 밀달배. 밀달배. 음료 이름 같네요. 밀달배. 그렇죠. 사랑해요 밀달배.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좋을까? 아니면 쿠엔틴 타란티노 작품을 하면 오, 좋을까? 저수지의 개들. 그렇죠. 저수지의 개들 또 킬빌. 킬빌도 재밌지. 네. 오. 바스타즈 뭐 이런 영화들 글쎄요. 갈수록 기대가 됩니다. 거기까지인가요? 예고편? 예고편? 아니 편집할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영화 송강호 주연이죠. 네. 송강호, 김상경, 김내화, 박해일, 박노식. 여기서 네. 박노식은 이제 향수기? 거기에서- 네, 라는 대사를 하셨던 네. 박노식 배우님 그리고 그리고 변희봉 배우가 또 출연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되게 뭐 흥행도 성공했고 아주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죠. 당시에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대종상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을 비롯해서 18개 상을 탄 작품이라 그래요. 아, 18개. 네. 오, 대단하네요. 예. 그럼 감독님은 가만히 있어보자. 음. 상을 하신 작품 가운데 좀 이렇게 크게 노미네이트 됐거나. 제가 받았던 제일 큰 상은 개근상. 초등학교 6학년 때 받았던 아니 근데 개근상. 약간 뺀질이 향준이가 그래도 개근은 했네요. 아, 그렇습니다. 개근했어요. 개근했어요.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웠어요. 아, 왜냐면 공식적으로 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친구들이 70명인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 향준이랑 놀라고. 네, 그리고 난 숙제도 안 해가니까 부담이 없어요. 어차피. 공부도 안 하니까 부담이 없어. 어. 그리고 또 이상하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얄궂은 애인데 애들이 다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해. 공부를 못 하는데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있죠. 저예요. 성적,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약간 좀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노는 친구도 놀지 않는 친구들도 다 항준을 좋아했다. 그렇죠. 싸움 잘하는 친구, 싸움 못하는 친구 뭐 이렇게 하고 날 다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거 검증할 수 있습니까? 본인 얘기인데 이거 검증 가능합니까? 검증? 내가 얘기하잖아요. 아, 그게 검증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나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렇게 모두에게 사랑받으면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사실 네네. 말씀드리는 뭐 그렇게 아, 생각하실 예, 거면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네네. 자, 킬빌의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가 1992년 이후 최고의 영화 20편을 꼽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영화는 반드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이 기생충 그 상 탈 때 제 영화를 제가 제 영화 유명하지 않던 시절부터 제 영화를 최고로 꼽아오신 여기 우리 타란티노 형님 계신데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했죠?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네. 여기 봉준호 감독이 그때 제가 여기 써왔어요. 저의 영화를 아직 미국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모를 때 모를 때 이걸 그렇게 또 얘기했군요.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했지. My movie is 아직. 한국말로 했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영어도 솔직히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왜 어순을 거꾸로 해? 우리 어순대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봐봐. 나의 영화를 아직 미국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모를 때 My movie 아직 not yet. 아메리칸 people 미국 관객들 and people 모를 때 I don't know when. 항상 제 영화를 always my movie. 그리고 또 뭐야? 리스트에 뽑고.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리스트에 뽑고. 해봐요. 리스트 픽. 리스트 픽. 좋아했던 우리 쿠엔틴 타란티노 형님 계신데. Like our 쿠엔틴 타란티노 브라더. 있다는 거야. 그렇지. 지금 영어가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말을 뒤죽박죽을 만들어버렸어요. 영국 그렇지. 사람들이. 영어 왜 그건 좀 이상해. 그렇죠. 왜 뒤죽박죽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반을 영어를 공부하느라고 그렇지. 돈을 쓰고 바칠 필요가 없어요. 맞아. 토익 학원을 다니고 토플을 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네. 아무튼 어순대로 하니까 되게 편하다. 어순대로 하니까 다 알아듣고 되게 편하죠. 우리끼리는. 네. 산으로 가는 영화 토크쇼. 시내 마운틴 어떻게? 산으로 가는 Go to mountain. 그렇지. Go to mountain 토크쇼. 시내 마운틴. 야, 완전히 껌이야. 이거 영어 진짜 쉽네. 그러네. 자, 살인의 추억. 그 기억나십니까? 2003년도 개봉 당시에 그 느낌? 이때 되게 누구랑 보셨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아마 결혼한 상태니까 네, 17년 전이니까. 김은희 씨랑 봤겠죠. 김은희 씨랑 봤고 그게 당시에 극장에서 봤을 때 놀라웠죠. 그 웰메이드라 그랬잖아요.
well made. 잘 짜여진, 잘 만든 네. 일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정석이 아닌가 싶었고 보면서 한 장면 한 장면 다 놀랐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학교에서 학생들, 대학교에서 영문여학과 학생들 가르친 적이 있는데 네. 그 교재를 썼습니다. 이 살인의 추억. 오. 미국의 명문대, 영화 명문대에서도 이 살인의 추억을 교재로 써요. 교재로. 봐라, 이게 영화의 정석이다. 이게 스릴러다. 네. 그럴 정도로 아무튼 다시 봐도 너무나 정말 짜임 있는 그런 네, 그 영화가 네. 아닐 수 없는데 네, 네. 간단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네. 물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 영화를 그리고 이제 언젠가 볼 거다라는 분들은 줄거리 좀 스킵하세요. 네. 1986년이 배경입니다. 경기도 한 지역에 젊은 여인이 무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강간 살해당하는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네. 지역 토박이 형사 박두만 씨가 손광호 손광호 씨, 씨, 예. 조용구, 김대화 형사죠. 씨, 예. 서울에서 지원해서 온 서태율 형사, 그게 김상경 씨. 씨 이렇게 투입이 돼서 사건을 파고들게 되는데요. 용의자로 동네방어 백광호, 박노식 씨가 연기했던 바로 맞아요. 그거죠. 네. 변태 조병순, 네.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 박현규까지 추궁을 하며 요 박현규 씨가 바로 박해일 씨. 박해일 씨. 예.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갑니다만 끝내 범인은 잡지 못했고 이 사건이 미궁속으로 빠진다는 스토리입니다.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이렇게 미제 사건을 영화로 만들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스릴러 영화라는 게 범인이 잡히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좀 끝이 찝찝했어, 사실은. 음. 잡히지 않고 끝나는 게 영 마음이 찝찝했죠. 그렇죠. 이게 원작이 있는 영화죠? 그 영국 연출가이자 극작가인 김광림 선생의 희곡 날 보러 와요가 원작이죠. 예. 이 영화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저도 다 못 봐야 하나요? 근데 사실 이 공연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공연이었어요. 예, 날 보러 와요라는 연극 자체가. 이 영국 자체가 또 상도 많이 받았죠? 맞아요. 대한민국의 3대 미제 사건이라고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영호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 네. 그다음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었는데 네. 지금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이춘재 사건으로 이제 완전히 전환이 이춘재 연쇄살인이 된 거죠. 이렇게 됐네요. 사실 이 지금 말씀하신 3대 미제 사건은 전부 다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네. 개구리 소년 같은 경우는 그것도 영화로 잃어버린 만들어졌죠. 네, 그것도 영화로 그것도 저기 너 친한 걔 누구냐? 누구요? 유승용 씨. 너 친한 게? 유승용 씨. 유승용 씨. 예, 유승용 씨가 주연했지 않았나요? 맞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아이들 영화 아이들 네, 2011년도 영화입니다. 예, 영화. 이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아까 3대 미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영호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이잖아요. 네, 그것도 이게 이제 그놈 목소리. 그놈 목소리 맞아요. 네. 김남주 씨, 설경구 씨. 맞아요. 이렇게 두 분이 하셨던 작품이죠. 맞습니다. 네.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은 굉장히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사실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실제 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네네. 이 피해자들이나 혹은 당시 피해자들이나 그리고 또 이런 그런 어떤 관련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고려하면서 맞아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네네. 쉽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가해자의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스토리가 같이 녹여지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다시 보던 그 가족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죠. 네, 근데 사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기획할 때 감독이나 제작자분들은 네네네. 생각해 항상 이 영화가 왜 세상에 필요한가? 그게 첫 스텝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 영화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자기가 규정짓고 매달리고 자기가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작품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감독님은 이런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 없어요.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없고 네. 없고 아니 물론 뭐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뭐야? 있고 그리고 저는 뭐 전에 드라마 할 때도 뭐 실제 사건들을 막 취재해가지고 거기 이제 드라마에 그런 것들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반향도 커지고 막 그랬었어요. 실제 인물들을 만나 보면은 더 영감이 확확 넘쳐나기도 해요. 그래요? 넘쳐나기도 하고. 네. 뭐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자극이 될 때가 많죠. 그리고 또 이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 그 원래 사건 자체가 이제 보도된 자료들이 많아서 네. 영화를 보면서 이게 실제와 얼마만큼 닮아 있는지를 또 찾아보는 그런 또 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실제 사건과 되게 닮은 점도 많지만 좀 영화와 실제가 다른 점도 많고. 있고. 네.
실제로 동네방어 백광호나 그 유력한 용의자였던 그 박현규 같은 용의자들이 있었대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여자들을 죽인 그 수법도 똑같이 묘사가 된 거라고 하죠. 정달아 함도. 네네. 그리고 그 특별히 영화상에 이제 중간에 너무 안 풀리니까 그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네. 실제 있었던 일이래. 예. 네. 예. 그리고 점쟁이가 경찰서 대문이 위치가 잘못됐다. 영화상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점쟁이 말대로 대문을 옮기기도 했대요. 야, 그거 얼마나 절박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음. 그리고 그 허수아비 있잖아요. 영화 속에 나왔던 허수아비가 있어요. 예, 맞아요. 거기에 그 허수아비 문구도 너무 범인이 안 잡히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 형사님들이 세운 게 맞다죠. 맞아요. 그게 당시에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뭐,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너는 사지가 썩어서 죽을 것이다. 네. 그 영화에 나오는데 그게 사실 실제로 있었던 맞아요. 예, 형사들이 썼던 네네네. 그런 문구죠. 네. 그리고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인 게 작년에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작년에 잡혔단 말이야. 네네네. 근데 영화 속에 이제 박현규를 모살했던 그 당시에는 범인이 누군지 몰랐죠. 전혀 때인데도 몰랐죠. 예. 이 이춘재가 전역하고 나서부터 귀향해서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영화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구나. 유력한 용의자인 박현규의 집에 가서 사진첩을 뒤질 때 군 사진이 있어요. 네, 그 제대 막 사진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네네. 자, 그리고 사건 주변에 공장이 있었던 것도 실제와 굉장히 똑같은 상황이고 네. 그 밖에 이제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넣은 픽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그 영화의 중요한 키가 되는 라디오, 노래. 예.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편지. 실제 사건과는 연관이 없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건 당일 비가 왔고 또 피해 여성들이 빨간 옷을 입었다. 이것도 영화적인 네. 제가 추가 사항이라 알기로는 그러네요. 3분인가 정도 피해자가 빨간색을 입었고 네네. 비가 오는 날이었고 그렇지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건 그렇진 아니었다. 않았다고 해요. 예. 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감독님 시선으로 들려드리는 영화 살인의 추억. 예. 오늘 이 살인의 추억은 언제 누구의 이야기부터 출발합니까? 네. 일단은 뭐 요 살인의 추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김광림 씨의 네. 희곡 날 보러 와요가 와요? 원작입니다. 네. 예. 봉준호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죠. 네. 첫 번째가 프란다스에게. 장편 영화로는 이제 첫 번째 그렇죠, 작품이 그렇죠. 프란다스에게.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바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살인의 추억인데요. 추억. 네. 여기 당시 제작비가 32억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가늠할 수 있어요? 적은 금액인가요? 그 당시에 이 32억은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었는데 네. 이 영화 장르로 쓰기에는 사실 적은 돈이었죠.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32억이라는 돈으로 그 570만, 550만 아니야? 525만. 네. 570만을 좀 더 해주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왜냐면 이제 야매로 다운받아서 본 사람들까지 그럼 포함한 다운로드는 수치입니다. 안 됩니다. 네. 아무튼 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극찬을 하고 네. 이 작품으로 인해서 봉준호라는 이름 석자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네. 전 세계에 이제 회자되기 시작하는 네. 계기가 되죠. 네. 봉준호 감독 그러면 사람들이 거장 무슨 아카데미 응? 작품상 깐느 영화제 그랑프리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영화계에서는 봉준호 감독 그러면 영화를 잘 만들기도 유명하지만 성품이 좋고 인간성이 좋기로 네. 배려가 좋기로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농담처럼 네.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깐깐하고 능력 있다라고 싶은 사람들 왜 성격이 못 됐을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맞아요. 좀 이기적인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정말 착해. 근데 일이 좀 더뎌. 일을 못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만 특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도 봉준호 감독은 그 모든 걸 갖췄다라는 게 그렇죠. 예. 예. 영화 감독님들 중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잘 나가는 영화 감독님들. 네네. 이렇게 좀 흥행도 많이 하고 네. 작품성도 좋은 감독님들 중에 좋은 분들도 많지만 안 그런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한 10년 전인가요? 저희가 저희 그 합정 동네에 있는 막걸리 집에서 네네네. 이제 경범이네. 경범이네. 경범이네.
거기서 이제 거기 조그만 막걸리집에서 그 감독들 영화 감독들 몇 명이 이제 저랑 같이 술을 먹은 적이 있어요. 네. 거기 굉장히 허름하고 작은 그쵸. 술집인데. 맞아요. 거기 이제 있었던 당시에 이제 구성원들은 영화 감독들인데 잘 일이 안 풀리는 분들이에요. 잘 일이 안 풀리고 네. 그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갔었으니까 말을 다 그 했지. 가운데 장항준이 제일 잘 나가. 그렇지. 내가 제일 잘 나갔었으니까. 야. 그 이제 거의 다 이제 제 후배 감독들인데 어떻게 하다가 어떤 감독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야, 그 감독이 그렇게 못됐다 그러는데 스태프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런다는데 야, 씨,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동료들끼리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막 되게 막 좀 약간 폭력적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야, 우리 너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누구 한 명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아유, 그래도 영화 잘 만들잖아. 그러면 된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있는 그 루저들이 맞아. 영화만 잘 만들면 되지 뭐. 에휴 씨, 뭐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다더라. 우리가 못났지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막내 감독이 있었어요. 네. 그 친구가 좀 혀가 좀 짧은 친구. 네. 형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 거예요. 네. 계속 듣기만 하다가. 네. 그래서 그건 또 뭔 소리냐? 네. 지금 물어봤죠. 근엄하게. 아, 지금 물어봤죠. 본인이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재능이라는 게 세상에 있을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야, 굉장히 그리고- 철학적인 얘긴데. 그리고 그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만에 하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린 그걸 인정해서는 안 돼. 수단 자체가 중시되고 이 도덕과 윤리가 무시된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우리는 박수쳐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런 게 있더라도. 아니, 훌륭한 동생이네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전부 다 숙연해진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다들 진짜 정말 요즘 말대로 밥들끼리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막내가 얘기하니까 또 거기 맞다. 네네네. 그것도 맞다. 이러면서 했었는데 우리 그걸 한 방송에 나갈 수 있게 조밥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조밥. 네. 쌀밥이 못된 조밥들. 그렇죠. 근데 이분이 바로 그 최근에 했었던 그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만든 이해준 감독이에요. 아,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도덕과 윤리를 넘어선 재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그쵸, 그 혀 짧은. 형? 뭐 이분이 뭐 했던 작품이 천하장사 마돈나. 뭐 나의 독재자. 진짜 재밌었는데 천하장사가 김시표류기.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그때 저를 만났을 때가 김시표류기가 끝난 다음이었을 거예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분이 했었던 영화들이 잘 이렇게 흥행적으로 잘 된 영화가 없었어요. 그러네요. 안타깝게도. 그러네요. 네, 그랬는데 네. 아무튼간에 뭐 잘해서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뭐 꼭 뭐가 뒤에 뭐 있어야 되나? 예, 자. 근데 감독님 생각은 어때요? 도덕과 윤리를 넘어선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던데? 나쁜 놈들 중에 잘 된 놈 많던데 왜? 참 속상한 일이지만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해준 감독의 말은 그거였어요. 적어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자세, 네, 애티튜드. 네. 네. 자, 그래서요. 자, 혜준아, 기분 좋지? 자, 그 다음 거 계속 이어가 볼까요? 자, 어디 할 차례이지? 아직 시작도 못했다. 야, 살이 대충야. 맨시 딴 사람도 얘기하다가. 네, 그 봉준호 감독님의 이제 영화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번에 괴물이라는 영화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학 시절에 단편인 백색인. 네, 그거를 이제 찍으면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찍은 분이 바로 김래아 씨. 김래아 배우. 김래아 배우. 김래아 배우랑 요거를 찍으면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뭐 지리멸렬에도 김래아 배우님이 출연하시고 계속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김래아 배우님이 그 뭐죠? 프란다스에게서 거기서도 나와요. 나오죠. 그쵸? 예,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나오고 아무튼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단편은 다 학교 다닐 때나 뭐 졸업한 다음에 찍은 거고 거기도 나오고 이제 조감독을 했잖아요. 네. 모텔 선인장이라는 영화 조감독을 하고 있는데 김래아 배우님이 이제 연락을 한 겁니다. 이 본 감독, 네, 이번에 연극 하나 새로 하는데 그거 한번 보러 와. 내 표 끊어 놓을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리고 이제 가서 연극을 봤는데 바로 그 연극이 날 보러 와요예요. 날 보러 와요를 거기에 김래아 배우가 출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김래아 배우가 그
그 송강호 씨가 맡았던 그 박두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이 봉준호 감독이 이 날 보러 와요라는 연극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네. 야, 이거 엄청난 연극이다. 네. 아, 이거를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연극이 끝나면은 뭐 합니까?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뭐 이렇게 무대를 정리하고 뒤풀이를 가겠죠? 그렇죠. 뒷불을 가기 전에 이제 봉준호 감독하고 김내화 배우가 이제 커피를 마셨어요. 네. 오늘 연극 어땠어? 아,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김내화 배우가 제안을 하죠. 이거를 판권을 사서 영화를 만들면 어때? 오.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야, 너가 판권 사서 한번 영화를 만들어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조감독이잖아요. 봉준호 감독 조감독인데다가 네. 영화를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판에 네. 뭔 판권을 삽니까? 그러니까. 판권이 막 1, 200원 주셔도 되는 게 아니고 오. 예. 그래가지고 그냥 엄두가 안 나서 엄두가 안 나서. 한참을 이제 기다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야, 이 봉준호 감독이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거 지금은 내가 진짜 꿈도 못 꾸지만 나중에 감독이 되면 꼭 이걸 하고 싶은데? 해야 되겠다. 너무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네. 훗날의 일이다. 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감독이 된 다음에 네. 이제 이 두 번째 작품으로 이거 차승재 대표 우노필름 네. 사이더스죠. 거기에 이제 차승재 대표에게 내 이 작품을 하고 싶다. 이 연극의 판권을 좀 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판권을 드디어 삽니다. 샀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다른 감독님들도 이제 이 연극을 영화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몇몇 분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다음에 어떤 감독님 한 분이 야, 이 날 보러 와요. 내가 연극을 이걸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가가지고 이거 판권 사겠습니다. 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에 누가 왔다 갔습니다. 누굽니까? 봉준호 감독이 왔다 갔습니다. 이분이 그 며칠 상간으로 놓친 거예요. 어머. 그분이 박찬욱 감독입니다. 네. 어머. 아무튼 보면 약간 이 잘 되는 사람들 이유가 있어. 왜 내게 왜 허투루 드냐? 아니, 허투루 게 아니라 야,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요? 왜? 다 듣고 다녀? 예은이랑 수진이 너네 하지 않았어? 오케이. 근데 사실은 근데 오빠가 진짜 잘한다. 나 이거 글로 읽었던 건데 참 맛깔나게 잘 살린다 오빠가. 그렇지. 이게 어떤 감독이 거기에서 박찬욱을 바로 보세요. 얘기하지 않고 맞아. 어떤 감독이 박찬욱을 바로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뭔지 알지? 어. 응? 이게 이제 문장 안에 플롯이 있어야 돼요. 야 대단하네. 그걸 이제 우리는 전문용어로 오도시라고 하지. 예, 이것도 일본말 일본말 쓰지 마. 일본말 쓰지 마. 진짜 너무 많아 일본말. 그래서 박찬욱 감독과 간발의 차이로 이 판권 경쟁에서 봉준호 감독이 이기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진짜 좀 작품 잘 만드시는 감독님, 우리가 이제 뭐 거장 이렇게 얘기하시는 감독님들, 그리고 뭐 이렇게 흥행도 흥행이지만 좋은 평가를 받는 영화들을 만든 감독님들의 특징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막 그 일일이 대학로에서 하는 공연들 다 보러 다니고 좋은 배우들도 만나야 되고 가서 보고 있다가 스토리도 이 배우 구상해야 연기가 너무 괜찮잖아요. 그럼 그 다음 작품 또 기다렸다가 그 배우 또 봤다가 나중에 대기실로 찾아가죠. 꽃 같은 거 사들어. 사실 제가 뭐 만들었던 누군데 알죠 감독님. 오늘 연기 너무 좋았습니다. 저 다음 작품 저랑 같이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잘 된 사람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네. 안 된 놈들은 맨 그냥 왜요? 예? 오빠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내 생각이 났어. 내 생각이 났어. 아주 익숙한 그 사람이 생각이 났어. 자,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이 판권을 사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연극 희곡이 영화로 만들어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 없나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설이나 뭐 웹툰,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일은 아주 뭐 요즘 흔한데. 특히나 요즘 그쵸. 요즘에 너무 많은데 많죠. 근데 이제 연극을 영화로 만드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아는 게 이게 이 장원석 대표라고 있잖아요. 장원석이. 네. 장원석 대표는 못 들으신 분들을 말씀드리면 영화 범죄도시 제작자. 그렇죠. 네. 뭐 이거 좀 많이 했어요. 그냥 인터넷 찾아보세요. 네. 아무튼간에 이 장원석 대표가 제작 실장 막 시작할 때쯤 얘기예요. 네네네. 시작할 때쯤 얘기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때 당시 이준익 감독님 그 회사에 이제 소속이 돼 있었어요. 어느 날 이준익 감독님이 이제 다 차기작을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장원석 실장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감독님, 저랑 꼭 같이 가서 보셔야 되는 연극이 있는데. 연극? 네, 그걸 꼭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제 이준익 감독님이 또 굉장히 뭐랄까 이분이 되게 약간 히피 같은 분이거든요. 아, 네네. 아, 히피. 그렇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자유로운 영혼. 네. 알았어. 귀담아 듣지 않아요? 히피들은 귀담아 듣지 않아. 그래서 여기 또 오토바이 타고 또. 네. 아, 그래가지고 막 감독님 오토바이 타세요? 이준익 감독님 굉장히 유명한 그 오토바이쟁이에요. 아, 근데 바이크족이라고 되기는 하거나. 아, 바이크족이야? 네, 오토바이족. 바이크족. 그러니까 나는 왜 옛날엔 왜 오토바이였는데 네. 어느 순간에 바이크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오토바이, 자, 도마도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튼 간에 이제 이준익 감독님이 허투루 들으니까 장원석 실장이 계속 감독님 그러지 말고 저랑 꼭 그 연극 보셔야 된다니까. 이거 보시면 진짜 좋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준익 감독님이 아예 알았어. 그런데 네. 이번에는 장원석 씨가 자기 돈으로 표를 끊었어요. 두 장을 끊어가지고 감독님 내일 하니까 같이 가서 봐요. 그래서 이준익 감독 가기 싫다니 이준익 감독 억지로 손을 끌고 가요. 그 연극이 바로 이라는 연극입니다. 이 예, 그것이 바로 왕의 남자. 왕의 남자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몇몇 가지 네. 저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 연극을 전유성 선배님이 야, 난 후배들이 이 연극을 꼭 봤으면 좋겠어. 해서 단체 관람을 초대를 하셨었어요. 몇몇 후배들을. 그래서 난 니들이 이 영화를 꼭 봤으면 좋겠다. 우리 얘기기도 해. 딱 그러셨어요. 우리 얘기 그런데 네. 광대의 이야기. 네, 그래서 그때 가서 단체 관람으로 그때 그 경동에 있는 극장에서 이 연극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경동? 나비엣? 그건 보일러. 협찬도 들어오면 좋고 또 이래서. 아, 정동이다, 정동. 정동 극장 있잖아요. 정동에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갔는데 그때 거기서 오면석 씨가 그 연극에 나왔었어요. 근데 연극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임팩트가 엄청나요. 그 에너지. 불가. 와, 근데 그 몰입이 엄청난 연극이어가지고 영화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그때는 못했고. 그렇죠. 근데 영화로 나오고 나니까 괜히 막 연극만 못한데? 막 괜히 이런 거잖아요. 연극을 봤다 이거지. 연극이 주는 그 파워, 네. 그 텐션이 있어요.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묘사되어지는 더 집중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전유성 선배님이 단체 관람으로 우리 후배들, 코미디언 후배들 보여줬던 연극이다. 전윤성 씨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저도 옛날에 제가 20대 때 전윤성, 유성형이랑 그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유성형이 야, 니네들 다음 주에 뭐 하냐? 야, 우리 집에 와 술 먹어. 그래서 갔더니 우린 또 그날 처음으로 연예인이 자기 집에 초대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쵸. 유성형네 집 가야겠다 이러고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들고 갔는데 아파트에 갔는데 딱 띵 그래서 내렸잖아요. 내렸는데 그 앞에 신발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발을 어디다 벗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신발이 복도로 나와서 그 복도 바깥으로 계단 밑까지 신발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맨 후배니까 누가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신발을 놓고 술을 막 들어가서 먹더니 전유성 씨는 안 계세요, 안에. 그리고 처음 본 분들이 누구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 유성이 형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앉아요. 그래서 막 그분들하고 다 무슨 화가고 신인이고 막 이런 음악인 뭐 이런 분들이에요. 한참을 막 먹고 있다가 이제 유성이 형이 이제 이렇게 저기라다가 이제 딴 분들이 다 가시고 그때 전유성 씨가 방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한 새벽 2시쯤 됐어요. 2시쯤 나오시더니 형님 뭘 하고 계셨어요? 그때 나 요즘 책을 써. 책이요? 니들 컴퓨터라는 걸 알아? 컴퓨터 어렵잖아요. 그때만 해도 컴퓨터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웠어. 컴퓨터 학원이 있었어요. 도스 시절. 맞아. 네. 그래서 뭐 입력을 해야 뭘 하고 컴퓨터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죠. 컴퓨터 책을 쓰신다고요? 너무 이상하죠. 개그맨이. 책 제목이 뭐였대?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처럼 한다. 웃기지? 나중에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지. 상상도 못했어. 완전 그 도스 시절의 최고의 컴퓨터 관련 서적이었어요. 그래요. 그때 같이 간 사람이 나랑 최양사 작가 예능. 예능하는 최양사 작가. 그리고 오승현 PD라고. 오승현 PD님? 오승현 PD가 옛날 엠넷 있고 뭐 지금 뭐 어디 뭐 저기 뭐 이것저것 하는데 근데 그때 막 황서영이랑 나랑 유성형이랑 새벽까지 술을 먹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막 먹고 있는데 오승현 PD가 술을 많이 못 먹어요. 너는 꿈이 뭐야? 그럼 한 명씩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했는데 오승현 차례야. 넌 꿈이 뭐야?
근데 자기 술에 취한 거예요. 네. 저는 주르륵 내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침을. 아니지, 오바이트를 한 거지. 오바이트를 했는데 걔 선배 앞에서 토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의지를 누르고 있었는데 요즘에 일일 연속극 이런 거에 나왔던 그 주스 흘리는 그 그런 느낌으로. 그거야. 그냥 저는 제가 하고 뽀르륵 그런데 참 장관이었어요. 예. 갑자기 이 방송을 혹시 그 PD님이 듣게 되시면 오승현 PD. 예. 네. 이게 실명 얘기 됩니까? 그러면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아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승현 PD님의 얘기 들어봤고요. 네. 하여튼 저는 연극이 영화로 됐던 사례. 그거 얘기하다 예, 저 없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요. 아이, 너무 셰프가 반갑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옆에. 반갑습니다. 다시 등산길로 들어갑니다. 네네네. 아무튼 그래서 판권을 확보하고 이제 각색을 하죠. 시나리오를 쓰죠. 네. 각색이라 하면 이제 소설이나 다른 장르의 것을 영화 시나리오로 옮기는 과정이에요. 네. 재구성하고 네. 쓰는 과정인데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제 이 봉준호 감독이 생각합니다. 쓰면 쓸수록 범인이 누군지 너무 궁금하고 너무 잡고 싶다. 답답하고. 이 형사들의 당시 감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 이놈을 잡고 싶다. 정말 이놈을 알고 싶다. 누군지 알고 싶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다. 당신 왜 그랬어? 당신 피해자들의 얼굴이 기억나?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고 싶다. 왜 이렇게 처참히 그렇게 했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화로 인해서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고, 이게 왜 그 영상에도 있죠. GV인가 뭐 해가지고 관객 초대하는 관객 게스트 초대하는 비짓. GV. 이 살인의 추억이 성공한 다음에 10년 후에 이 GV를 하죠. 10주년 행사로 팬들을 모아요. 2013년도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초청을 해가지고 극장에서 네.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 마이크를 들고 네. 이제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이 자리가 만들어진 목적 중에 하나는 따로 있습니다. 범인이 이 자리에 올 것 같았습니다. 범인은 과시형의 사람이고 자기가 언론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신 거예요. 성사님들도 만나고 그렇죠. 프로파일러들도 영화를 만나고. 만들면서 이제 법인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범인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라는 거죠. 범인은 네. 71년생 이전 출생이고 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고 혈액형은 뭐일 거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때 이제 무슨 범인의 체액 중에 하나가 이 DNA로 채취가 됐는데 옛날에는 DNA가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미국으로 굳이 그 샘플을 보냈어야 되는 그 상황. 네네네. 그런데 이제 채취를 했는데 이 사람을 용의자로 된 특정된 사람 잡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범인을 잡는 게 간단합니다. 오늘 이 극장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앉아 계신데 여기에 문을 다 잠그고 머리카락을 하나씩 뽑아서 경찰에서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DNA와 대조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어떤 분이 뻘떡 일어서 나가요. 영화를 보기도 전인데. 이게 실제예요? 응. 어머. 거기 이제 영상이 있잖아요. 저기 저분. 뭐 이런 영상이 있어요. 응. 그 사람이 그럼 이춘주예요? 그거까지는 나가 모르겠다. 아니 뭐 저도 영상을 아니었겠지. 우연의 일치였겠지. 저도 영상을 봤으니까. 예. 아무튼간에 그 정도로 이 봉준호 감독이 애타게 이 범인을 잡고 싶었던 거죠. 영화를 보는 저희들도 답답하고 막 간절하고 진짜 욕하면서 보잖아요. 저 새끼 막 이러면서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네. 반에서 뭐가 없어졌어.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있죠. 애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이 자 반장 일어나서 앞뒷문 잠궈. 그리고 딱 선생님 애들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눈 감아. 있죠.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 선생님 지금 너희들이 손을 들면 없었던 일을 해주겠어. 선생님만 볼 수 있어. 그리고 자 내가 실수를 했다. 내가 욕심이 나서 그랬다. 용서해 줄 거야. 선생님이 절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할 거야. 자 손을 들어. 선생님만 볼 거야. 잠깐. 그 적막감 속에 눈을 감으면 적막감 속에 내가 안 훔쳤는데도 괜히 긴장돼. 그런데 다시 눈을 떠. 선생님은 정말 너희들한테 실망했다. 이게 아무도 안 돼. 뻔한 시나리오야, 뻔한 시나리오. 아니 범인이면 미쳤다고 소리 들겠어?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게 생각났던 뭐 GV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 10주년 기념 GV에서 봉준호 감독이 자 여기 문을 잠그고 네네. 네, B형에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네. 이 어릴 적 추억이 또 생각났던 거군요. 네네,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면서. 예. 네. 자, 아무튼간에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머릿속에 이 역할을 누가 있으면 좋겠다, 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특정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네. 써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호 박두만 역에 송강호 씨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역할은 박해일 씨가 있으면 좋겠다. 이 역할은 변희봉 선생님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이제 그 생각을 생각을 시작하는 하면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분이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죠. 이 영화는 송강호가 아니면 안 된다. 송강호가 반드시 이 역할을 있어야 해야 된다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송강호 씨가 캐스팅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살짝 했죠. 괴물 이 저기서 얘기는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봉준호 감독님이 이제 모텔 선인장의 조 감독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네. 괴물 때 다 했어요. 괴물. 때. 아무튼간에 그거는 그걸 보세요. 네네. 궁금하면 네. 그걸 봐요. 그래서 자. 팟캐스트 괴물 편이나 또는 이제 유튜브 네. 예, 저희 시네마운틴 보시면 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송강호 씨는 1967년생이에요. 67년생. 67년생. 네. 경남 김해군 가락면 출생. 지금은 부산이 됐다 그래요. 행정구역상으로는. 예. 이분이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내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란 것 자체가 굉장히 내 연기의 어떤 정체성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왜냐면 이제 이분 역할들을 보면은 다 서민적이죠. 변호사라도 서민적이고 맞아요. 뭐라도 조금 되게 좀 뭐 약간 그 인간적인 인간적인 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연기는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에 대한 투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김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성대 연영과 이쪽에 진학을 합니다. 진학을 네. 하는데 가정 형편이 나빠져갖고 예, 중퇴를 하죠. 학교를 그만두고 3개월 동안 막노동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제 막노동하는 젊은이들이 뭐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 젊은 청년이 할 거 없으면 다 막노동을 했어요. 그 일용직이니까 말 그대로. 예, 그리고 그 막노동이 젊은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돈을 그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냥. 일당으로. 야, 내 몸만 건강하면. 그렇죠, 야, 그렇죠. 우리 돈 모을 수 있어. 약간 이러던 시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생활비를 모아가지고 극단에 들어갑니다. 왜 생활비를 모아서 극단에 들어가느냐 하지만은 극단 생활이 너무 궁핍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뭐 급여를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급여를 사실 그 당시에는 거의 못 받죠. 예. 제 동기 중에 이제 연극 배우 출신들도 많지만 그 친구들 얘기 들으면 뭐 1년에 뭐 150만 원? 1년에 연봉이 150. 네, 1년에 150만 원. 짬뽕 하나 거의 뭐- 시키면은 짬뽕 면을 먹고 국물을 남겨요. 네.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지고 또 그릇은 갖고 가시니까 네. 그럼 담그고 그 그릇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4등분을 해요. 그래서 밥을 또 어디서 빌려. 예. 공깃밥을 그 빌려. 밥을 이걸 넣어가지고 또 한 끼를 먹고. 짬뽕 한 그릇이면 5끼를 먹을 수 있어요. 좀 길게 보면 사흘을 버틸 수 있는. 네. 예, 아무튼 옛날에 그 영국 배우들은 정말 그렇게 힘들게 맞아요, 맞아요. 지냈습니다. 네. 자, 요렇게 이제 극단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연호 무대라는 극단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명문 극단이죠. 영문극단이에요. 거기 네.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연호 무대 최선생이라는 그 연극을 보고서 이분이 와 진짜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 연호 무대로 가야겠다. 무조건 가야겠다. 나 연호 무대. 나 서울로 가서 연호 무대 극단 단원이 돼야겠다. 그리고 이분이 그냥 연호 무대 가가지고 계속 저는 부산 어디 김해에서 올라온 누구 송강호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뭐 저 극단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뭐 자리가 없어요. 청소부라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 계속. 오, 그렇게까지요? 예. 오. 그리고 드디어 91년도에 꿈에 그리던 연호 무대에 입단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단기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이분이 계속 네. 찾아가고. 그거 한 번 1년 정도를 계속 찾아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3고초려도 하는 8고초려 해가지고 네. 나중에 이제 이 연호 무대에 서게 됩니다. 정식 단원이 되고. 네. 근데 이 송은이 씨도 이런 뭐 이렇게 3고초려 뭐 이런 것만 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누군가를 찾아가서요? 음. 아, 제발 좀 저 좀 써주세요. 이런 점. 어. 저는 사실은 장항준 감독님만큼이나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냥 연극영화과도 음. 제가 뭐 어디 가서 연기를 배워야 되고 이것도 전혀 모르잖아요. 음. 근데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 그때 이제 연극영화과를 이제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저희 합창단에 되게 친했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하는 연극이 있었어요. 그걸 보러 갔어요, 제가. 보러 가고 나서 그 여의도 어디에서 이렇게 뒤풀이를 한다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뭐 뒤풀이가 뭔지도 모를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갔더니 지금은 따지니까 막걸리집이에요. 근데 막걸리집이니까 저는 미성년자니까 술을 먹지 않죠. 술을 먹지 않는데 진짜 미성년 때도 안 먹었어요?
안 먹었던 걸로 합시다. 그래. 솔직히 100일주도 먹고 했죠 다. 그럼요, 저 그럼요. 고등학교 때부터 술 먹었어요 사실. 그럼요. 빠른 애들은 뭐 중학교 때부터 하더만. 네, 제가 고등학교 때 100일주 먹고 사고 쳤거든요. 동네에서 술 먹고 막 있는데 어떤 오빠가 와서 야 너 은희야 여기서 뭐 해? 이래. 오빠 어떻게 잘 지냈어? 여기 봤더니 중학교 때 선생님.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 갔는데 네. 거기에 그 당시 동국대학교 조교님이 와 계셨어요. 영문영어과. 그래서 막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그냥 듣고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듣는데 야, 넌 참 듣는 눈이 좋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너는 뭐 대학교를 어디 가려고 하냐고.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그냥 영문영어과 가고 싶다고 그냥 그때 뭐 뭔도 모르고 그냥 가수가 꿈이어가지고 영문영어과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무대가 아니라 노래를 하고 싶어가지고 실용학과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때는 뭐 그런 거가 잘 없었어요. 네, 그래서 갔는데 너 뭐 나한테 레슨 받아보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무료로 연극 영화과 수업을 시켜줬어요. 무료로? 수기 수업을. 오, 야 그거 쉽지 않은데 나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돈 달라고?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성공한 다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국영화과 수업을 듣게 되고 시험을 보고 서울예전까지 가게 됐고 그렇게 된 거죠. 그때 그 같이 저랑 수업 듣던 사람이 권동환. 권동이 그때 같이 제 그 수업 동기였어요. 와. 그때는 오빠라 그랬는데 동기가 걔가 재수를 했잖아요. 아, 권동이 재수했구나. 같은 학번이 되면서 제가 이제 말을 꿨죠. 동환이라고.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됐습니다. 지금 목사님, 지금 미국 목사님이죠? 지금 이제 미국 목사님인데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목사님이에요. 아, 그렇구나. 필리핀에서 영어로 설교하는 미국 목사님이 되셨죠. 그래서 저도 운이 좋아서 그래서 가서 서울예전을 갔고 개그클럽에 들어갔고 개그클럽이 방송국에 스카우트 되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전 단 한 번도 삼고초를 해본 적이 없다. 나 좀 뽑아주세요. 방송국도 스카웃이 됐어요. 야 개그클럽 웃기다던데 프로그램 생긴데 니네 와서 해볼래? 그래서 자연스럽게 됐고 그러다가 뭐 승승장구가 됐죠. 이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주목을 받았던 신인이었고 그래서 선배님들이 예뻐하면서 이 역할 저 역할 많이 경험하고 이러다가 뭐 토크박스 나가서 이렇게 좀 웃겼더니 야 쟤 웃기다 해서 자연스럽게 예능을 하게 됐고 뭐 이렇게 단 한 번도 절 써주세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네. 네, 삼고초려는 저에게 없는 얘기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독님은 있으세요? 저도 별로 없는데 저는 대학교 때 딱 한 번. 대학교 때 딱 한 번. 제가 이제 영화를 하고 싶었는데 연극과를 다녔잖아요. 네네네. 근데 영화를 하고 싶은데 인맥이 없으니까 네. 그때 뭐 인터넷가 있어, 무슨 스마트폰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영화 연출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청강을 뭐 영화과 수업도 많이 듣고 뭐 극작가 수업도 많이 듣고 막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그 교수님들이랑 좀 알았단 말이에요. 네. 영화과에 모 교수님,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 수업을 내가 좋아했었는데 그분 이제 졸업을 한 2달 앞두고 그분 그 교수실로 찾아갔어요. 이게 나를 이제 좀 거기다 좀 소개시켜줬으면 좋겠다. 나 연줄이 없으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그 교수실 문을 못 두드리겠는 거야. 용기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또 나갔다가 다시 이랬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만해야지 하는데 툭 맞은 거. 힘 조절 실패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툭 된 거야. 그 저쪽에서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을 들어갔더니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영국과 청강생 아니야? 장. 야 맞습니다. 그래 앉아. 무슨 일이야? 왜냐면 자기 과 학생도 아니고 타과 학생이 청강생이 오니까 무슨 일이었대? 교수님 제가 꼭 영화를 하고 싶은데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영화 연출부 이런 자리가 그동안 너무 가고 싶은데 제가 아는 영화 쪽 계신 분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전 돈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연결을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알았어. 거기다 여기 그 옛날에 조그만 메모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저기 네 연락처하고 이름하고 써놓고 가. 그럼 내가 알아보고 연락을 줄게.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전화기만 보면 있어. 그렇지. 하루 종일. 그때 뭐 핸드폰 있어, 뭐가 있어. 하루 종일 전화번호 다리 발발발발 떨면서 막 그냥 따르르 여보세요. 중국집이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수님 방을 찾아갔어요. 네. 아 근데 사람이 한 번 하기 어렵지. 네. 그다음 뚝뚝뚝 또 계시더라고. 들어가서 교수님, 영국과 청강생 장 웬일이야? 뭐지? 내가 그때 가지 않았었나? 메멘토? 뭐지? 이 기시감은 뭐지? 웬일이야? 이상 신비스러웠죠. 근데 아무튼간에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저 이렇게 그래. 자 여기다 연락처고 이름 조건 놓고 가. 이 뭐지? 나는 미래를 체험하고 왔었나? 그런 생각이 나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써놓고 갔어. 갔더니 또 연락이 안 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왜 연락이 안 오냐면 그 1년에 영화과에서 한 90명 정도 되는 매년 졸업생들이 나오죠. 근데 그 졸업생들 중에 연출 전공을 했던 친구들이 연출 보러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자리는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자기 제자들도 넣을 데가 없는데 네. 하물며 탁과 학생을 넣어주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떡하지 하다가 그 과 조교님이랑 좀 네.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교님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이 교수님 사모님이 선릉역 앞에서 출판사를 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토요일인가 금요일날 내가 꽃을 사들고 그냥 거기 주소를 받으러 그냥 갔어요. 와. 어떻게 사모님이 사모님한테 얘기할 생각을 했어요? 글쎄 그때 저기가 안 되니까 네. 이쪽으로라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꽃을 사들고 갔지. 그 사모님 전에 안면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저기 여기 사장님 계십니까? 네?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사장님 저기 여기서 학생이 왔는데요? 들어오시라 그래? 그 영국과 청강생? 그래서 내가 뭐지 여기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면 이건 너무 신기한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영국과 청강생? 예. 웬일이야 앉아봐요. 그래서 내가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꽃을 드리고 네. 이리저렇게 했는데 교수님이 너무 바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 막 웃으시는 거예요. 네. 가서 기다려요. 연락을 해줄게. 여기다 연락처 적어놓고 가. 말투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또 기다리고. 네. 근데 또 이거 사모님하고 얘기하는 것도 기분이 달라요. 그분이 또 이렇게 활짝 웃으셨고. 네. 그래서 집에 따르릉 그리고 뭐 잠깐이라도 화장실 갔다 따르릉 그러면 딴 사람이 받자 내 거야. 그치. 지금 받으면 또 딴 거고 막 이랬는데 외출도 못해. 전화 기다리느라고. 따르릉 그래서 딱 빡 받았더니 여보세요 거기 장항준 학생 집이죠? 네. 나 누구누구 교수야. 예 교수님. 이 교수님이 드디어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영화과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 했던 말 잊혀지가 않아요. 어. 네가 우리 마누라 찾아갔었냐? 네, 그래서 근데 아무튼간에 우리 와이프가 너 너무 뭐 귀엽고 패기 넘친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럼 연락처 받아줘. 그래서 이제 누구 이제 영화사 이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음 주 무슨 요일날 찾아오래. 연락하고 이게 찾아갔죠. 그게 제 첫 번째 영화. 네,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 영화 쪽 일을 진짜 그렇게 된 거네. 하게 진짜 된 된 거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문을 계속 두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두드려라. 사실은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지. 이게 왜냐면 사실은 이게 이 두드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특히나 부탁 때문에 그렇지. 두드리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렇지. 예. 아무튼간에 그 교수님께 지금도 너무 감사드리고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은 그 이후로도 자주 뵀어요. 네. 뭔가 장항준 감독님한테는 굉장히 잊지 못할 분이시네요. 그럼요. 아니 네.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도 뭐 그 교수님 시나리오 나면 그 교수님한테 제일 먼저 보여드렸고 그렇게. 교수님이 다 보시면서 얘기해요. 가 앉아 있어봐. 다 보셔. 그 교수님이 프랑스 막 그런 데서 유학하신 분이. 어떠셨어요? 야, 확실히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슴 따뜻해. 강준아, 잘했어, 잘 썼어. 야, 재밌다. 정서도 너무 좋고. 채찍보다는 당근을 많이 주시는 네, 교수님이셨다. 그렇죠. 자, 아무튼간에 참고 치료해서 네, 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그 연혼 무대에 입단해가지고 연극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네. 걷기 시작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영화 출연도 시작해요. 어. 뭐 예를 들면 뭐 돼지가 물에 빠진 날. 아, 거기도 나와요? 그치. 예. 네. 거기도 조금 나오고 그리고 뭐 또 여기 뭐 무슨 조그만 역할들이 나와요. 조그만 역할들이 나오는데 역할 이름도 없는 역할들 있잖아요. 아주 단역들. 그리고 뭐 어디 무슨 영화에서 노숙자로 잠깐 나오고 예. 막 이렇게 출연을 하다가 야 드디어 97년도예요. 97년도에 운명과도 같은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네. 예. 사실 생각해보세요. 그 전에 내가 영화 나왔다고 가족들 불러가지고 자랑하러 갔는데 어디 나와?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어디 나와? 찾다가 저거 올라왔는데 저기 나온다. 이름. 그렇지. 무슨 역할에 누구? 이름은 넣어주잖아요. 네. 옛날에 그 김진수 씨, 네. 우리 김진수 씨. 장군의 아들. 네, 장군의 아들. 김진수 씨가 이제 저희 대학교 다닐 때는 이분이 영화 배우였어요. 우리한테는. 그럼요. 이분이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빨리 영화에 출연했고. 맞아요. 장군의 아들 2였나요? 2요. 거기 공개 오디션을 봐가지고 이분이 당당히 합격을 해가지고. 그렇죠. 되게 좋은 역할에. 청년부 그 당시에 무슨 YMCA 대장 이런 거였어요. 아주 좋은 역할에 학생대장. 캐스팅이 된 거예요. 정말 한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어. 그리고 진수가 그래가지고 내가 학교에 왔는데 촬영을 끝내고 왔나 보지? 진수가 다 선글라스 끼고 왔어요. 왜냐면 영화 배우니까. 영화 배우잖아. 영화 배우니까 선글라스 네. 끼고 올라왔어요. 선글라스, 네. 돼지가 선글라스 끼고 네. 왔어. 다 이런데 애들이 거기에 야 진수야 영화는 어때? 진수야 감독님 어떠셔? 누구는 어때? 막 얘기를 하는데 진수가 야, 너무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야 영화가 좀 멋있더라. 영화 현장에 있으니까 멋있어.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이거 장군의 아들 티셔츠인데 너희들 주려고 갖고 왔어. 근데 이거 내가 보면 나중에 보면 지가 지 돈 주고 산 거야. 근데 이제 좀 뭔가 좀 이렇게 동기들이 막 애들 주면서 막 선후배들 막 주니까 와 이게 진짜 장군의 아들 티셔츠야. 막 받고 나서 이제 장군의 아들 시사를 하고 개봉을 했어요. 보러 갔지. 김진수 씨가 지도 지를 못 찾아. 너무 빨리. 편집이 되고 너무 빨리 지나가지고 자기도 자기를 못 찾아요. 어디 나왔는지. 예. 김진수 씨 생각이 나네요. 이때 이 김진수 씨가 SBS 개국했을 때 1990 몇 년도죠? 하여튼 개국하고 나서 네. 김진수 씨가 같이 이제 저희가 SBS 그때 개국 멤버로 같이 갔었잖아요. 코미디언. 네. 아, 그렇죠. 그리고 신동엽 씨, 저 뭐 이휘재, 안재욱 이렇게 갔는데 본인은 영화 한다고. 맞아요. 제가 김진수 씨는 코미디언 안 할 거라고 제가 영화에 지금 캐스팅이 된 상태다. 그게 이 영화예요. 장군의 아들 2. 그렇죠. 김진수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 오로지 배우가 꿈이었고 개그맨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용산고등학교 용고 시절 그러니까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부 출신인데 그 되게 유명한 용산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 연극부가 굉장히 되게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지. 거기 박중훈 형. 맞아요. 중훈 형이 연극부 나오셨지. 전통의 그 연극부 출신이면서 연극 상도 받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지. 용산고등학교 연극 에이스. 에이스. 예.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서울예대 들어와서도 막 연기도 잘했어.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는 이제 탈춤 동아리 예민애를 맞아요, 같이 맞아요. 하는 이제 사자 뒷사자 역할을. 맞아요. 뒷사자. 앞사자가 유승용, 뒷사자가 김진수. 네. 송은이 씨가 그 앞에 그걸 마부. 네. 걔네들이 이제 사자를 이제 지휘하는.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참 대단한 그 봉산타진부 사자무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앞뒤 상체는 유승용, 하체는 김진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마부인 송은이. 네. 딱 그 셋이. 예. 아무튼간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자 김진수 씨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자 아무튼간에. 네. 그리고 97년도에 송강호 씨한테 야 드디어 인생의 역할이 주어지는데 이게 바로 초록 물고기. 초록 물고기의 최초로 와 이 역할이라고 할 만한 그리고 그 임팩트 있는 연기를 선보이죠. 초록 물고기의 저희 그 캐릭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한석규 씨하고 같은 조직에 서 있는 조직 선배, 조직 선배 역할을 맡게 돼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야, 그 영화계에서 시사회 끝나고 나서 저 판수 역할이구나. 저 판수는 실제 조폭을 데려다 연기시킨 거라며? 누가 봐도 조폭이었으니까. 머리, 생김새, 헤어스타일, 그리고 그 말투 이런 게 누가 봐도 조폭이니까 그 이전에 영화 감독들이 가졌던 딕션이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발성이 아니었고 아무튼 독특한 발성과 독특한 딕션 그리고 또 이 뭐라고 그러죠?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존폭이야. 이건 깡패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신인인데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아, 그 한석규 씨한테 칼을 주는 역할이었던가요? 아니 하여튼. 이거 아니고 아무튼간에 이 안에서 한석규 씨랑 굉장히 많이 붙는 역할이에요. 같은 근데 조직에 있었던. 근데 이 작품으로 이작 충무로 해서 확 오. 야, 저 배우 누구야? 에이, 저 배우 무슨 배우야? 저 사람 깡패인데 이번에 특별히 돈 좀 줘가지고 연기시킨 거래. 아, 그 연기래? 이런 소문이 아니지. 그냥 자기 삶이지. 그렇지. 이러면서.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네. 지금 다시 뭐 회칼 가지러 갔다던데? 뭐 이런 소문이 들 정도로 아무튼 송강호 씨가 상당히 강렬한 임팩트를 던지죠.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이 끝나고 나서 하게 된 작품이 요게 이제 바로 97년도 하반기에 넘버 3입니다. 넘버 3. 요 초록물고기에서 같이 한석규 씨랑 같은 작품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한석규 씨가 넘버 3 들어가기 전에 송노환 감독님한테 추천을 합니다. 한석규입니다. 좋은 배우 같습니다. 한석규입니다. 한석규입니다. 그 사람 송강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 송강호 씨를 이 넘버 3라는 조필이라는 역할이죠. 이 역할이 사실 상당히 큰 역할이에요. 그거 기억나시죠? 왜? 기억나죠? 응? 현정아야, 현정아. 재영 장군이 아버지 계셨어. 유명한. 정말 이게 좀 개인기 좀 한다 하는 분들이 한때 정말 갈고 닦았던. 그래서 다 아무튼 오디션 보면 전부 이거였고 개그맨들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었어. 나 재영이야. 너 네. 왕수? 쳐 내리쳐. 현정아야, 전대 현정아. 내리쳐. 전대 내리쳐. 현정아야. 예. 자, 다른 데사람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임춘혜입니다, 형님. 다들 나가 있어. 그래서 맞아. 예. 현정아야. 라면만 먹고도 맨날 땄어. 현정아야. 그 뭐야? 그 우유. 막 이러면서 막. 야, 이 사람 뭐야? 드디어 대중들한테도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거 사실 초록물고기까지만 해도 대중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송강호라는 이름 석자가 대중들한테 이제 아마 알려지기 시작하는 퍼지기 거죠. 시작하죠. 그리고 저 배우 누군지 모르는데 너무 웃기고 너무 연기 잘한다. 네. 근데 얼굴에는 그 웃음기가 없어요. 그렇죠. 이분은 웃지 않죠. 네, 코믹 연기를 하게 생기지 않았는데 맞아요. 넘버 3 때 만났던 송강호 씨는 너무 정말 그 약간 부족함과 약간 건달기와 그다음에 그 약간 웃음의 페이소스를 너무나 잘 연기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넘버 3 이 97년도 상반기에 초록물고기, 하반기에 넘버 3. 송강호 배우에겐 최고의 해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 두 작품이 전부 다 평단의 아주 극찬을 받으면서 흥행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하게 되는 작품이 바로 뭐예요? 살이 추워? 노. 아니 잠깐만. 97년도니까 그거네요. 그거. 뭐요? 자, 조용한 가족? 그렇죠. 조용한 가족. 조용한 가족. 사일런트 패밀리. 자, 맞나요? 몰라요. 자, 아무튼간에 이 조용한 가족께서 이제 이 삼촌이죠. 맞아요. 네, 삼촌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 송강호 씨,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가장 웃겼던 재밌었던 장면이 뭐였냐면 이제 두 장면 정도가 송강호 씨 역할 중에 기억이 나는데 이제 최민식 씨가 여기 이제 자기 형인가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여관 손님이 이상한 손님이 낮에 왔었다. 근데 이 손님이 너무 이상하던데 그래서 이제 최민식 씨가 왜? 그 손님이 뭐라 그랬어 너한테?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회상을 넘어가요. 네. 그러면 그 손님이 기주봉 선생님이에요. 기주봉. 근데 그 기주봉 씨가 학생 인생이 뭔지 아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네. 다시 화면이 이쪽으로 와. 송강호 씨랑 최민식 씨랑. 네. 최민식 씨가. 그래서 너 뭐라 그랬어? 나 학생 아닌데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송강호 씨가 거기서 이제 사실 여기서 좀 덜 떨어진 캐릭터인데 이 산장에 온 손님들이 계속 죽어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손님들을 묻어야 되는 거예요. 묻어야 되는데 맨날 일 못한다고 쿠사리 맞던 이 삼촌 송강호가 재능을 발휘해. 땅 파는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삽으로 땅을 잘 파. 맞아. 그러니까 식구들이 나중에 이제 처음으로 이 송강호 씨한테 칭찬을. 야, 잘 파던데? 뭐 또 묻을 거 없나? 김치떡 없나? 뭐 이런. 맞아. 예, 그게 기억이 나네요. 네. 아무튼간에
야, 이거 연달아서 말이죠. 연달아서 세 작품이 너무 잘 됩니다. 조연가족도 센세이션을 했죠. 네네네. 자, 여기서 잠깐 산으로 가는 영화 토크쇼 시네마운틴 살인의 추억 등반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1부 등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살인의 추억 2부 등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물도 드시고 숨도 고르시고 또 오이도 씹어 드시면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살인의 추억 2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Coming soon!